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유우파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언론인인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3구 대선 후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에 이번 대선 결과의 의미와 윤석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한 연속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류건일 주필은 최근 자유진영도 싸워서 이기는 혁명 세력으로 나서야 하라는 제목의 5번째 칼럼에서 기회주의적이고 극좌 깡패들 눈치나 슬슬 살피고 그들 스스로에 미리부터 꿀려주는 국민의힘 약체 DNA, 국민의힘식 기회주의 DNA를 가지고서는 저 망나니 극좌 혁명 깡패들을 100년이 가도 이길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을 극복한 신주류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자유진영도 싸워서 살아남고 이기는 혁명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류건일 주필의 이번 칼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를 둘러싸고 몇 가지 엄중한 의혹들이 일고 있다. 의혹을 두고 사실인 양 단정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경우엔 의혹의 수준에서부터 그것도 악질적 가짜뉴스 수준에서 그에 대한 폭거를 가해 재미를 톡톡히 본 집단들이 있다. 바로 촛불혁명을 주도한 극좌 혁명꾼들, 그리고 그 의혹들을 마치 사실인 양 떠벌린 가짜뉴스 생산업자, 유통업자들이 그들이다. 그들의 발상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의혹들만 두고서도 국정농단이란 규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단 그런 단정을 내렸다 하면 즉시 극한투쟁을 해도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게 되는 셈입니다. 김정숙 씨에 관해 요즘 떠도는 의혹들은 옷값 문제를 넘어 양산 매곡동 사저를 시세 차익 17억을 내면서 누가 무슨 동기로 그걸 사주었느냐, 그리고 새저택을 마련하는 데 쓴 11억 원은 또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김정숙 씨가 알고 지낸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6급 행정관으로 채용된 건 또 어떻게 된 일이냐는 논란도 있다. 그녀가 만약 프랑스 국적을 가졌다면 일은 더 어렵게 꼬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김정숙 씨에 관한 이런 의문과 의혹들은 전자보다 절대 덜하지 않은 국정농단이 아닌지 충분히 추궁될 만하다. 그리고 그럴 땐 당연히 촛불혁명만큼의 반응을 유발하고도 남을 일이다. 비좌파적 의혹은 불문곡적 혁명적 응징거리가 되어야 하고, 우파적 의혹은 전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이건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몇 가지 논평을 할까 합니다. 지금 유건일 주필의 말처럼 김정숙 씨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그 의혹들 중에는 김정숙 씨가 아마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5년여 전 박근혜 대통령이 당할 때와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해졌던 그 수많은 비난과 모멸과 공격은 지나와서 확인된 걸로는 거의 대부분 가짜뉴스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엄청난 가짜뉴스들을 가지고 바로 현재 집권 세력이 소위 촛불 시위란 거를 주도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는데 최전선에 섰고, 또 대다수 언론들이 그에 부안해동했고, 그에 따라서 또 설마 한국 언론이 그렇게 모두가 엉터리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상당수 국민이 또 거기에 동조하면서 말도 안 되는 탄핵이란 게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셨다시피 5년간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라 국격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인간들은 남편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그리고 아들, 딸 할 것 없이 모조리 문제투성인 그런 대통령 일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김정숙 씨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집권 세력, 좌파 세력 이런 쪽에서 너무하다, 왜 이러냐 이렇게들 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낼 때 이것보다 훨씬 심한 가짜뉴스들을 아주 기정사실로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여성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최전선에 섰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유건일 주필의 말씀 중에 이 내용, 그러니까
비좌파 쪽 의혹은 불문곡적 혁명적 응징거리가 되어야 하고 좌파 쪽 의혹은 전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이건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요즘 김정숙 씨 문제 둘러싸고 거의 지금 현 여권 좌파 세력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한자리 했던 인간들일수록 입에 거품 물고 어떻게 여성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냐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당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최소한 그 기준에 맞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류건일 주필의 칼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란의 연장선에서 자유진영은 한 가지 결정적인 논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건 자유진영도 혁명 내전에서 밤낮 질에 밀려주지만 말고 혁명적 반격 자세를 취할 수는 없나 하는 물음이다. 답은 명백하다. 국민의힘은 그럴 인식도 발상도 용의도 능력도 DNA도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는 극좌혁명이냐 자유혁명이냐의 내전에서 자유진영이 이길 방도란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런가? 그럼 망하는 수밖에. 하지만 우리 2세 3세를 돌아볼 때 이대로 안전체 망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국민의힘을 극복한 강인한 신주류를 형성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러란 말이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라야 길이 생기는 법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 기회주의적이고 극좌 깡패들 눈치나 슬슬 살피고 그들 서슬에 미리부터 꿀려주는 국민의힘식 약체 DNA를 가지고선 저 망나니 극좌혁명 깡패들을 100년이 가도 이길 수 없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 대표 정당이라면 정치에는 정치로, 세계관에는 세계관으로, 광장 싸움에는 광장 싸움으로, 때 싸움에는 때 싸움으로, 내전에는 내전으로 받아쳐야 한다. 이럴 용의와 능력이 없으면 아예 비켜설 일이다. 오늘의 한국적 난제는 그래서 극좌혁명꾼들이 설친다는 사실 이전에 그런 악마적 파라코들과 정면으로 맞서 사생결단을 하겠다는 강한 투지의 자유레지스탕스 전사 집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강한 리더인지 아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자질의 싹을 보인 점은 있다. 그러나 아직 그는 그걸 더 입증해 보여야 한다. 확실한 것은 기회주의 날라리 국민의힘으로는 윤석열의 시간은 또 한 번의 광우병 촛불 광풍 앞에서 제대로 버틸 수 없으리란 우려다. 자유진영도 싸워서 살아남고 이기는 혁명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여러분, 이 사항은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저 체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 정권교체는 이루었지만 그 정권교체란 것도 솔직히 말합시다. 국민의힘이 좋아서 윤석열 찍어준 사람 얼마나 됩니까? 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윤석열이 꼭 좋아서 윤석열 찍어준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마 윤석열을 지지한 대한민국 유권자 중 어쩌면 절반 이상은 윤석열이라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시즌2 이재명 정권을 막아야 되겠다는 결연한 그런 의지로 할 수 없이 대안인 윤석열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유권자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에 상당수는 언제라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당연히 철회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음 총선에서 신당을 통해 국민의힘을 부숴버릴 수도 있는 가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보는 자유우파 친대한민국 성향 국민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입니다. 얼마 전 건설TV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무리하게 정부조직 개편 서두르지 말라 이런 내용의 영상 칼럼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국회 의석구도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반드시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올려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하면 정부 초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설사 조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같은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해서 정부 조직 개편에 목매지 말고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자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당초 이제 인수위에서는 대선 이후에 조직 개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 무리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풀어가면 점차 신뢰가 쌓이고 더 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4월에는 아주 심플한 것만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으로는 기존 정부 조직 구조에 따라서 장차관을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를 출범시킨 다음에 6월 지방선거에서 만약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면 그 여세를 몰아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 방향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와 특히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이상론만 가지고는 절대로 전국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를 출범 전에 서두르지 않고 일단 시간을 두고 처리하겠다고 마음먹은 윤석열 당선인의 이 생각, 이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